국민연금이 한 차례 보류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오늘 결정합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편안 최종 권고안도 나왔습니다. 주요 이슈 박기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가요? 네, 국민연금은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붙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이 기업 감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경영 참여에 나설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재산 관리를 하는 집사처럼 주식을 가진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 사태 등으로 반기업 정서가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 속에 도입이 추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당초 공개된 초안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요. 사회이사와 감사 추천 등 경영 참여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정부안이 이번 달 중순에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들이 경영 참여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네, 일단 총 20명인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는 정부 측과 기업 측 위원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기업 측 대표가 9명이고요. 노동과 시민단체 측 인사가 4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경영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향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경우 기금 자체가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부에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어제는 공정거래법 개편안 최종 권고안도 나왔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 경영권 규제가 더 강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자산 10조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지정되던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지정 기준은 GDP의 0.5% 이상으로 바뀌는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기존에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가 넘을 때 해당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를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위는 순환철자 고리를 끊기 위한 의결권도 제한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차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마지막에 있는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익회사나 금융회사 의결권도 규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는 공익법인과 총수일가의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금융계열사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열사 합병과 임원 선임 등에서 총수일가와 금융계열사가 최대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는 이에 대해서 5%까지 의결권을 낮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공익법인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전속 고발권은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결국 관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올해 안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박기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